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푸틴은 말하자면 저거 가스 영업사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러시아 가스, 즉 푸틴의 가스를 아주 비싸게 사주던 EU 시장에서 지금 아웃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푸틴 가스를 사줄 곳이 사실은 중공밖에 더 있습니까? 중공에다가 이제 팔려고 안달인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어떻게 되겠나. 이 천연가스, 그러니까 중공하고 러시아 간의 이 천연가스 무역이 조공무역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현대판 조공무역이 되는 거 아니냐. 즉 푸틴이 주군인 시진핑한테 가스 갖다 상납하면 그러면 중공이 그 후저판 중공산 물건을 하사하는 이런 관계로 결국 전개되는 거 아닌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최근에 이제 전개되어 왔던 그 천연가스 국제 무역에 대한 팩트부터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1년에 러시아는 원유하고 가스 수출해서 총 1,650억 달러 벌었습니다. 그때 원유를 매일 한 1,100만 배를 이제 생산했는데 전쟁 전이죠. 유크레인 전쟁 전입니다. 그래서 500만 배럴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600만 배럴을 이제 팔아 수출해서 기름으로만 1,100억 불 벌었고요. 근데 기름 판 것의 대략 한 절반은 유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년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많이 팔았죠. 155 BCM을 팔았습니다. 155 빌리언 큐빅미터, 155를 기억하고요. 이때 가스판 그 수출 대금이 한 550억 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해마다 1,100억 불 가량을 꼬박꼬박 러시아한테 송금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푸틴이 멍청해서 잠궈버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이죠. 가령 삼성그룹 같이, 현대같이, 뭐 LG같이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또 글로벌 그 큰 장사꾼들, 국제적으로 크게 노는 이 장사꾼들은 그 기본 원칙이 뭡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팔아야 돼? 어디하고 장사를 해야 합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제일 먼저 해야죠. 거기가 제일 부자 나라니까, 제일 우량 고객이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에는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부자 국가에다가 좋은 물건 일단 비싸게 먼저 다 팔고요. 남는 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가난한 나라에 또 싸게 많이 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촌 전체에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푸틴은 가만히 보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저거? 최우량 고객인 유럽을 고객 관리를 잘 못해가고 지가 그냥 잘려버린 거 아니야. 결국 과연 푸틴이 잘했나 못했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잘못한 거죠. 덩신같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그 가스를 중공에 팔기 위해서 보다 편리하게 대량으로 팔기 위해서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곧 보고요. 그 용량은. 그래서 추가로 더 팔아먹으려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파이프라인 한 개 더 건설해서 그 이제 몽골을 거쳐서 해룡장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파이프 통해서는 한 50 빌리언 큐빅미터를 팔려고 이걸 지금 협상 시작한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수년이. 근데 그 두 번째 용량 50 BCM이 어느 정도냐? 그 발틱 해저에 묻혀 있던 노드 스트림 1 용량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발틱 해저에 그때 노드 스트림 1 앤드 2는 준공 다 해서 가동 직전에 스톱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가동도 못 하고 둘 다 작년에 지금 부사제 붙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게 지금 언제 재가동될지 아직 기약도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요, 가스가 흘러나가는 만큼 달러가 흘러 들어오는 그 달러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약 없이 지금 스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쏙이 타들어갈 텐데, 근데 자업자득이잖아. 푸틴이 그 달러 통로를 지가 잠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더 이상 가스를 팔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중공한테 믿을 건 중공밖에 없다. 중공에 팔자. 중공이 거대한 시장 아니냐. 이게 이제 좀 더 팔려고 안달인데, 근데 왜 도대체 수년째 협상만 하고 있습니까?
또라이 푸틴은 달러 우파 죽을 지경이니까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지금 합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밀당만 하고 있습니까? 예, 쟁점은 제가 볼 때는 가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격. 예. 그 가스 가격이 두 번째 파이프라인 건설하려면은 그 돈이 엄청 들 거 아닙니까? 투자 비용. 예.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건 결국 뭡니까? 가스 가격이죠. 예. 가스 가격이 투자 비용 회수할 정도로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왜 가스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예. 시진핑이가 후려치는 거죠, 뭐.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못 파는 물량까지 중공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팔았던 한 2배까지 이렇게 팔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 10월인가요? 그때 정상회담 했었죠. 그래서 푸틴이 베이징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말은 야,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 엄청 좋은 거다. 그거 빨리 만들자. 가능한 빨리 만들자. 그거 진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만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아가리 뚝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푸틴이 속 터졌겠죠. 시진핑 태도는 푸틴 자네 말이야 가격 더 내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파워 오브 시베리아 1은 2019년부터 가동 중인데 그게 거리가 한 2156km 된다 그러고요. 최대 용량 38B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용량이. 그런데 그동안 판 실적이 얼마냐? 19년부터 가동해갖고 20년에는 4.1을 팔았고요. 21년에 10.4로 늘었고요. 22년에 15로 늘었고요. 23년은 많아야 22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많아야 22. 그러니까 푸틴 입장은 희망사항은 25년까지 최대 용량까지 38로 늘리고 싶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저거는 이렇게 가격만 되면 저건 38까지는 늘릴 수 있겠죠. 저거는. 그러니까 푸틴 희망사항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 1하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요거 둘 다 가동해서 2030년까지 연간 한 100BCM 정도까지 팔고 싶다. 이게 푸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100BCM 푸틴의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발티켓 노드스트림 1, 2 최대치가 110BCM이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푸틴 희망이 이루어져도 푸틴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지가 잠군 유럽으로 갔던 155BCM보다도 적어도 너무 적잖아. 잽도 안 되잖아.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 건설을 할까 말까 쟁점 중에 하나 결국 경제성 분석이 경제성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결국 가스값 때문에 두 번째 파이프라인 길이가 한 2,600km로 일반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더 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푸틴은 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 비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아직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제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추산에 의하면은 누가 산수하기를 최소 136억 불 정도 필요한데 돈 어떻게 조달할지 지금 보통 이런 건 다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다 알려지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스를 지금 BCM 단위로 빌리언 큐빅미터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1000큐빅미터당 유럽하고 터키에 파는 가스 가격 지금까지 팔아왔던 가스 가격 그게 22년에는 983달러였는데 23년에는 500달러로 줄었고요. 24년 내년에는 480달러로 내려갈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시장 가격 하락을 반영한 거 아니냐. 어쨌든 유럽과 터키는 이렇게 비싸게 팔 수가 있다. 팔아왔다. 그런데 중공에 파는 가격이 이게 문제잖아요. 파워 오브 시베리아 1 and 2는 중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건데 중공에서 돈이 얼마나 오느냐? 23년 평균 1000큐빅미터당 297불 받았고요. 즉 유럽에 파는 가격이 59%라는 겁니다. 즉 40% DC 해버렸다.
가격을 후려쳤다 이거죠. 시진핑이가. 24년에는 270불로 줄어든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유럽으로 파는 가격이 대략 한 56% 수준이다 이겁니다. 와, 이게 중공 진짜 가격 무지막지하게 후리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년 5월에 가스프롬, 러시아의 대표 가스프롬하고 중공 대표 CNPC 이 두 회사가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운영에 대해 그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가스프롬이 막 자랑을 했는데 여기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뭐 투자 비용 총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그 어떻게 조달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쟁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발표에 문관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에서 그 발표의 종점이 어디냐? 종점에서 해룡장성. 그러니까 중공 전체 그 땅덩어리에 저 북쪽 그 러시아 그 국경 근처라고요. 그거까지 배달하고 끝이야. 그러면 중공 입장에서는 가스 어디서 사용합니까? 사람 많이 사는 데서 사용할 겁니까? 대도시, 베이징, 상해 이런 이쪽으로까지. 그러면 중국 대륙을 다시 관통해서 그 다시 배달해야 되잖아. 가스 파이프 새로 또 묻어야 되잖아. 그 비용이 1000큐빅미터당 대략 한 270불 든다. 이런 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할지 이거 협상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러시아가 부담하거나 전부 중공이 부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든 분담을 한다. 그 말은 러시아가 중공에 파는 가격 가령 저 270%에서 또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래 갖고 돈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 독점 문제입니다. 수요 독점 무슨 뜻입니까? 중공은 러시아한테만 가스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 모잠비크에서도 가져옵니다. 연구원이 모잠비크에 지금 그 코랄술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그 지분 10% 중공이 갖고 있잖아요. 한국도 갖고 있고요. 10% 지분 10%. 그러니까 모잠비크에서도 오는 것이고요. 가령 그 중앙아시아의 가스 매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직 본격 개발된 거 아닙니다.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제가 구글에서 찾아갖고 왜냐하면 이거 이런 나라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그 사진 올려놨는데 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중공 간에도 파이프라인 그 건설해갖고 대략 한 30 BCM 그 중공이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협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30 BCM은 파워 오브 시베리아하고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는 생존 필수입니다. 생존 필수. 생존 필수입니다. 에너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필수 그 생존 품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다변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게 진행되어도 결국 미국 에너지 우선적으로 상당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오래할 때.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많은 공급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럼 러시아 입장은 어떻습니까? 팔 데가 중공밖에 없습니다. 팔 데가 중공밖에 없어.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가 팔 수 있는 건 에너지뿐인데 그거 지금 푸틴이 또라이 짓을 해갖고 유럽에서 다 쫓겨나 버렸으니까 이제 팔 데는 중공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뭡니까? 중공은 수요 독점자 지위에 있잖아. 수요 독점자입니다. 수요 독점자라면은 가격을 중공이 매긴다, 수요자가 매긴다 이런 겁니다. 가스 가격 러시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 독점자인 중공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 말은 중공이 주고 싶은 가격에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공은 사고 싶은 물량만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팔 때는 중공밖에 없는데 뭐. 러시아는 다만 중공이 제시하는 그 가격에 팔까 말까 이것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유가 있으니까 팔까 말까 결정할 자유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 말하면 러시아 목숨줄은 중공이 딱 쥐고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 독점자의 지위가 굳어지면은 중공은 가스 헐값에 사고 이게 바로 조공이죠. 조공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 푸틴이 시진핑한테 가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스 대금은 이제 시진핑이 결정한다고. 수요 독점자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돈 찔끔 주면서 말이에요. 우리 물건도 좀 사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중공산 허접한 물건 또 푸틴이 질질 짤면서 또 사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중공 물건은 비싸게 팔고요. 이런 게 뭡니까? 러시아 가스 싸게 받아서 중공산 물건 비싸게 준다. 이게 바로 현대판 그 조공무역 아닙니까 이게? 러시아는 중공이 똘마니가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러시아는 중공을 주군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조공무역 아닙니까? 천연가스를 매개로 해서 지금 그 조공무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중러 관계 역사적 그 사건에 대한 사진을 보면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 가령 그 모태동 시대 그때는 러시아는 중공의 주군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택동은 스탈린 그림자도 그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모택동은. 그런데 어저께 지난달 10월 달에 9월인가 8월인가 하여튼 최근에 저기 시진핑이 자기 똘마이 나라들 베이징으로 불러 모았죠. 그거 와서 이제 그 푸틴은 친구라고 아주 절친이라고 아주 둘이 나란히 서서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똘마이 나라들 쭉 뒤따라 이제 들어오고 막 그런 사진이 연출이 됐는데 야, 푸틴이 시진핑이가 푸틴 보고 우리는 절친 중에 절친이다. 막 영원한 친구다. 이렇게 해주면 그 좋은 겁니까? 그게? 옛날에는 주군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추락. 친구가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시진핑의 똘마이 노릇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비슷한 게 그 여진족하고 조선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여진족은 그 조선한테 조공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한번 하니까 이제 형제라 그러고 또 전쟁 한번 하니까 이제는 그 조선을 신하로 후려먹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very stupid Putin has no idea what is coming to Russia and to himself. 이 맞는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